네, 마켓앤 샌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상황과 동일합니다. 코스피가 하락 전환한 상태고요. 코스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래도 0.9% 코스닥이 현재 오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1144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상황 그리고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식을 순매수했었던 기관이 오늘 매수폭을 많이 줄였고요. 개인이 어제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5천억 원 넘는 매물을 내놨었는데 다시 좀 걷어들이고 있죠. 정반대 매매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144원 30전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모두 다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합계로도 순매도 상태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가 어제 많이 오른 탓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건설업종이 오늘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 지수로는 2.57% 오르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호산업이 7.5%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역시 4.7% 오르고 있고요. 한일건설, GS건설 나란히 4%대 상승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동양건설 역시 3.6% 오르고 있고요. 대림산업은 1.3%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주의 상승세도 무섭습니다. 기업은행이 2.7% 오르고 있고요. 전북은행이 1.6%, 외환은행이 0.8%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은행 어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금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지분이 이제 외환은행의 지분이 하나금융지주로 넘어가는 그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어제 이미 전해졌죠. 네, 그리고 금융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이 3.2% 급등을 하고 있고요. 아주캐피탈 2.5%, 그린손해보험이 3.3%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앞에서 살펴봤고요. 신한지주가 1.7% 오르면서 어제 오르지 못한 그런 하늘 풀듯이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흥국화재가 1.7% 오르고 있고요. 전북은행이 1.9%, 그리고 KB금융이 1.3% 오르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간의 시총 싸움도 참 볼만한 상황이죠. 네, 다른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업종 쪽에서 미약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OCI가 3.1%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역시 2.7% 오르면서 추세가 큰 변동 없이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가 2.3% 오르고 있고요. 진양황 역시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등락률이 저조한 그런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스 업종 좀 살펴볼 텐데요. 서울가스가 4.3% 오르고 있고요. 삼천리가 0.9% 오르고 있지만 반대로 지역난방공사가 1.2% 하락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가 나란히 0.6%대의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흐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내리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초반 흐름 상승에서 하락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우려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를 잘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나 금리, 환율 모두 연평도발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번 리스크에 대해서 무디스랑 S&P, 피치도 한국의 신용 등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상당히 많이 청산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예상보다 아주 강한 그런 회복력을 좀 보여주었던 증시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현재 시장 819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선물에서 500계약 정도 매도를 보이면서 양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지수가 재미없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시장을 올라왔었던 것도 사실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지수를 버텼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IT랑 금융주 또 오늘 같은 경우 건설주 정도 빼고 주도주 순환매가 상당히 좀 약해져 있다라는 점이 좀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IT나 금융 건설주들이 꺾이기 시작을 하면은
추가적인 순환매가 좀 돌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약간의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유럽발 위기가 이제 아일랜드 위기가 조금 잠잠해진 분위기가 있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국채 금리는 여전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도 유럽 위기가 부각되었을 때 보면은 좀 잠잠해졌다 싶으면 한 달, 두 달 정도 뒤에 다시 한번 또 불거지고 그런 연속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유럽발 위기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증시에 대한 수급 확대 여부를 좀 확정을 못 짓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반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쉬다 보니까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업종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금융업종을 215억 사고 있고요. 건설업종 196억, 그리고 화학업종을 4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가는 업종 중심으로 시장의 시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보시면은 또 외국인들이 쉬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형주들은 여전히 좀 보합권에 좀 갇혀 있다. 그래서 아주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심리는 아직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쪽에 대한 관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기관이 상당한 양의 주식을 순매수했죠. 어제장과 좀 비교를 해볼까요? 예, 일단 어제 기관에서는 그 IT에서만 2,3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업종 매도를 보이고 전기 전자업종만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 매수 상위를 보시면은 하나금융지주를 466억, 오늘 이제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KB금융 404억, 한국전력 358억, 포스코 300억, 하이닉스 243억인데 업종별로 봤을 때는 IT랑 금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지금 사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에서는 삼성전자를 최근에 상당히 좀 급하게 담고 있습니다. 어제도 953억이나 대량 매수를 하면서 시가에서부터 강하게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좀 해줬고요. KB금융도 최근에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655억으로 양매수로는 1위 종목으로 올라왔고요. LG전자도 최근에 이제 CEO 교체 효과와 내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함께 반영이 되면서 500억 정도 기관에서 매수했고요. 하이닉스 485억, 우리금융을 255억 매수를 하면서 철저하게 기관에서는 IT와 금융으로 포트를 좀 좁혀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건설까지 이렇게 포트를 좀 좁혀가는 모습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코스닥 흐름들이 좀 안 좋습니다.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위기들이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에 대한 위험도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섣부르게 이렇게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종목별로는 외국인들은 네오위즈 게임즈와 CJ 홈쇼핑, SFA와 성광밴드 등을 좀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에서 다음과 성우하이텍, IPS, 네오위즈 게임즈 등이 매수를 했지만 그 전날, 전전날에 이제 급락이 좀 나왔었던 종목들이었고 낙폭과대에 대한 좀 기술적 반등이었고 수급액 자체가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양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 최근에 외국인 선물 매수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냐 매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코스피 대형주들 중심으로 일단은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은 이런 약간 소외된 흐름들이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쪽이 좀 소화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저희가 관심 종목 어떤 종목 쪽으로 압축을 시켜볼까요? 예, 일단 IT랑 금융 쪽으로 기관이 매수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답을 맞춰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IT 종목 중에서 일단 기관에서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3일 연속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IT 업종이 약간은 좀 밀리는 모습인데 양호한 눌림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5일선인 41,000원선에서 단기적인 매수 가격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모멘텀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에 패널 가격이 회복될 수 있다는
있다라는 기대감인데 주봉을 보시면은 여전히 이제 주요 매물을 이번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거의 뚫어내는 그림이기 때문에요. 목표 가격은 한 43,500원까지 1차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 뭐 저점에서 상승폭이 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다른 전문가 분들께서도 그렇게 예상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장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도 공격적인 매매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수가 이렇게 잘 회복을 했지만 회복을 한 거지 지수를 추가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채금리가 일단 꺾이는 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좀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주도주들이 중국이 긴축 얘기 나오면서 같이 꺾여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내일 중으로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등 여부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기존 뭐 화학이나 조선이나 기계, 뭐 철강 업종 등 중국 관련 업종들의 반등이 동반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매수세를 확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좀 현금을 확보하시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 테마주 후반부에 강세를 보여줬어요. 뭐 스페코라든지 빅테크 이렇게 남북 간의 대립 관계가 지속되면서 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뭐 물론 좋은 업종도 있고 이 나쁜 그런 종목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들 테마 업종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 뭐 이미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추가적으로 지금 뭐 조금 전에도 뭐 기사 루머상으로는 북한에서 또 미사일 발사 준비 중이다라는 뭐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예상해서 매매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어제도 국영 GNM이나 스페코 같은 종목들은 상한가를 갔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리스크 지표로서 오히려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그 방산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수가 좀 빠질 수 있고 여타 종목들이 좀 빠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 지표로 활용을 하시되 실제 매수로 접근하시기에는 이미 좀 거래량이 많이 붙어 있고 시세를 한번 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또 다음 주부터 한미 그 연합 훈련이 이제 28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방산주 투자 심리에는 약간은 좀 안 좋은 심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요. 직접 매매보다는 리스크의 지표로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업종을 한번 더 살펴볼까 해요. 미국에서는 연말 쇼핑 시즌을 또 앞두고 유통주, 물론 IT 업종 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통업종 쪽에도 관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거든요. 국내 시장에서는 이 업종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요? 예, 일단은 지금 국내 내수 소비주들은 최근에 상반기 때 올라왔었던 논리가 결국 우리나라 내수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크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국 소비 시장 확대라는 부분을 안고 이제 우리나라 유통 3대 업체들도 상당히 크게 올라왔었는데요. 네네. 미국의 그 소비 이 시즌이 일단 기대감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중국의 소비가 좀 회복되는 시점에 우리나라 뭐 백화점주를 중심으로 한 이런 유통주들도 회복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이 뭐 특별한 성수기 시즌도 아니고 약간 좀 시즌이 어중간한 상황이고요. 내수주 순환매들이 최근에 좀 산발적으로 일부 낙폭과대한 종목들 중에서 좀 들어오는 종목들은 있지만 여전히 아직 뭐 IT와 금융주 외에는 결국 수급이 좀 안 붙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들은 일단 중국의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는 시점에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주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KB금융 그리고 또 신한지주 이와 뭐 금융주들의 흐름이 썩 나쁘지는 않아요. 오늘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 계약을 또 앞두고 있는데 이 금융주 쪽에 대한 관심도 커진 건 또 사실이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은 시세가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좀 급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저평가된 뭐 M&A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동안 1,800, 1,900을 올라오면서 가장 소외되었었던 업종이 IT랑 금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쉬고 있는 구간이고 가격을 그동안 이제 벌어졌었던 주도주들과의 갭을 맞춰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실적 시즌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건설주들도 실적 발표를 잘 마무리한 상황에서 자산 건전성에 대한 부각이 또 상대적으로 되고 있고, 지난주에 좀 소리 없이 넘어갔지만 금리 인상 효과를 또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 초기 국면에서는 금리 인상이 상당히 은행주들한테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나 싶고요. 단기적인 매매로는 충분히 기관의 수급이 확인되는 시점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매매를, KB금융 같은 종목들은 또 내년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있겠고요. 내년 실적이 본격적으로 또 회복되는 그런 시도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좀 업종 재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매매는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연결해서 현재 우리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진혁입니다. 네, 임 기자.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호남석유가 업황 호조에 힘입어 4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에 2%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은 호남석유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 가격 강세로 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며 최근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아 저평가 매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호남석유에 대해 투자 의견 강력 매수와 목표 주가 39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락앤락은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 시장 진출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에 2%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락앤락에 대해 최근 밀폐용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동남아와 인도 진출로 인한 수혜도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OCI는 폴리실리콘 공급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폴리실리콘 공급 부족 현상 속에서 OCI는 설비를 증설하고 있다며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특징주 한번 살펴봤어요. 호남석유, 락앤락, OCI 등 여러 가지 특징 종목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어제 상당히 컸었고요. 증권사들도 이를 놓고 분석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대우증권은 우리 증시의 상승 기조는 유지되지만 강한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장 여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수급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의 매수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 대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반영돼 단기적으로 매수가 약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기관은 올 들어 꾸준한 펀드 환매가 진행된 탓에 추가 매수 여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증시가 횡보세 속에 수렴의 장세를 펼칠 것이라고 내다보며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을 동시에 받는 종목, 그중에서도 밸류에이션 매력을 갖춘 하이닉스, 하나금융, 아시아나항공, 대덕전자 등을 추천했습니다. 삼성증권은 국내 증시가 대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며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시장이 완전히 안정감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같은 변동성 상황에서는 대형 우량주 중심의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IT와 자동차, 화학 업종을 긍정적으로 볼 것으로 추천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도 당분간 증시 변동성을 예상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수급이 좋고 연말 수비 증가가 예상되는 IT 업종, 국내 신용지표가 악화될 때 강세를 보여온 비금속 광물과 증권 업종을 꼽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임진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임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정양환의 투자 해우소 시간인데요. 전화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서울 전화고요. 3153-2611, 26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투자 해우소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 살펴봤었던 종목들의 흐름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기철 차장과 함께 알아봤었던 종목이죠. 저희가 KB금융을 살펴봤었는데 오늘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현재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 시총 순위도 7위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어제 상승률이 대단했었죠. 3%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아주 좋은 흐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매수 가격은 52,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는데 매수 기회를 좀처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선이고요. 손절가는 5만 원입니다.
그리고 뉴스 속 테마주 저희가 두 종목을 살펴봤었습니다. 방산업체 관련 이 두 종목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스페코와 빅텍을 살펴봤었죠. 이트레이드 증권의 최관영 실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스페코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주가 흐름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4.5%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매수 기회를 좀 주지 않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4,300원이고요. 목표가는 5,160원입니다. 한 20%의 수익을 거두고 이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매수가 가까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870원입니다. 빅텍의 흐름은 스페코보다는 약간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상승 동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락세를 현재 맞이하고 있는데요. 매수가 가까이 내려왔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415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수가 3,300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여유가 좀 있죠. 목표가는 3,960원 선, 수익률 한 20% 정도 되는 선이고요. 손절가는 10% 정도 손실을 입었을 시, 그러니까 2,970원 선에 한번 매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스페코와 빅텍 흐름이 약간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코가 4%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빅텍 같은 경우는 1% 정도 좀 밀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트레이드 증권 최건영 실장 연결을 해서 구체적으로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페코 흐름 네네. 괜찮은데 반대로 빅텍은 약간씩 밀리고 네네. 있어요. 대응 전략 이 두 예. 종목 모두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아침에 말씀드린 종목이죠. 스페코 매수 가격 4,300원 말씀을 드렸는데 4,300원 매수 가격을 줬어요. 시초가가 4,315원이었고요. 네. 저가가 4,270원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말씀드린 매수 가격 4,300원은 매수 체결이 가능한 그런 가격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장중에 8.18% 고점을 주었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제 공방전이 왕성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침에 잡으신 분이라고 그러면 물론 홀딩입니다. 네. 목표 수익률 20% 거기까지 한번 추세적인 부분을 노려보고 홀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아침에 못 잡으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잡을 수 있는 가격을 다시 한번 제시해 드려 본다고 하면 4,500원 선이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가격이고요. 네. 4,500원이 또 지지를 해야만 하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을 지지를 해주면 추가 상승으로 5,000원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4,610원, 15원 왔다 갔다 하는데요. 4,500원 정도 못 잡으신 분은 4,500원 정도 가격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 차트로 제가 지지선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빅텍. 빅텍은 좀 마이너스권 흐름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감안을 해서 매수 가격도 3,300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네. 오늘 시초가가 3,305원이었습니다. 5원 차이였었는데 지금 장중에 3,535원 플러스 2.7%까지 네.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네네. 시장이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아침에 조정이 들어오는 양상인데 이런 네. 종목들은 시장의 형편하고 또 거꾸로 움직이는 청개구리 같은 주식들이죠. 네. 그래서 빅텍도 3,300원대 3,300원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 다시 장중에 온다라고 하면 네. 그 가격을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매수 스페코가 관점은 유지 말씀드립니다. 네. 스페코가 매수가가 안 온 줄 알았는데 초반에 왔었네요. 뭐 예, 잡으신 예. 분들께서는 좀 수익을 거두고 계시겠고요. 말씀해 주신 그렇죠. 대로 전략을 좀 꾸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예. 네. 스페코 빅텍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해우소 시간입니다. 전화, 그리고 문자, 홈페이지 게시판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전화는 서울전화고요. 3153-2611, 26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실 때 종목명, 그리고 또 매수 가격, 비중, 매수 시점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양환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많이 그래도 초반 낙폭에 비해서는 올라왔고요. 네. 오늘 흐름 자체는 어제 영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어제는 아침에 조금 혼조세를 보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네. 오후장 들면서 많이 좀 회복을 했지만은 오늘은 어제장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물론 종목도마다 편차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좀 혼조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혼조세가 예상이 된다. 뭐 종목별로 흐름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종목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한국타이어에. 한국타이어요. 어제 좀 올랐죠? 아니, 어제는 텔레비로 못 봤습니다, 지금. 아, 그러셨구나. 자, 한국타이어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3,050원에, 23,050원에 매수하셨고요. 예, 한 30% 가지고 있다가, 네네. 9월 13일 날 좀 매도를 15% 정도 하고 지금 남은 게 있는데, 네네. 그 후에는 계속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지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지금 네. 문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익권에 놓여있는 상태시고요. 예, 예. 네. 가지고 계신 비중이 그러면 한 15%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하면 좋을지 그 부분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지 제가 좀... 이걸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예, 매수를 예. 하신 지 꽤 되신 것 같아요. 예? 한국타이어 매수하신 지 꽤 되신 것 같아요. 잘 안 들리는데.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국타이어? 이게 3월 22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를 한 시점이 3월 20일. 매수를 하고, 네네. 매도는 9월 13일 날 한 15% 정도로 매도를 했습니다. 네, 올라오는 과정에서 일부 물량을 더셨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네.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타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타이어는 최근 흐름에서 보면 거의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래서 네.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수익 나신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쯤 수익을 좀 챙기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린가 하면은 지금 추세는 그렇게 좋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서 이 종목은 좀 하락세가 조금 염려가 된다. 어제 물론 반등이 일어났지만은 앞으로 좀 상승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쯤 수익 나셨으니까 지금쯤 한 50%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네. 나머지 구간을 가지고 가시는데요. 네. 나머지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원재료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앞으로 물론 중국의 모멘텀도 살아있고 앞으로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은 좋지만은 그래도 원재료 값이 상승이 되면은 아무래도 수익에 그러니까 동사의 수익에는 조금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넥센 타이어가 조금 한국타이어보다는 수세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구간은 일단은 34,150원 전고점이죠. 네네. 34,150원 돌파한다면은 이 종목은 일단은 4만 원 선 정도 보시고 내년까지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수익 실을 말씀드린가 하면은 여기에서 얼마 전에 28,000원대 이탈해 버리면은 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50% 정도는 수익 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수익이 꽤 나신 상태에서 지금 이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네.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매도를 하는 게 낫나요? 네, 지금 한 50% 정도 네. 수익 실현하시고 네. 나머지를 가져가시는 네. 그런 전략드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네. 28,000원 이탈하면 여기서는 완전 다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타이어 살펴봤고요. 다음 전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예, 두산 인프라코 두산 인프라. 29,350원에
29,350원이요? 매수한 뒤로 예 계속 내려가가지고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네.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비중 어느 정도 되시죠? 45%요. 45%요. 예. 약간 지금 매수하신 가격과 현재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 상담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두산 인프라코. 네, 두산 인프라코는 올해에 뭐 두산 그룹 종목 중에서도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한 3만 원대를 말씀드렸는데요. 29,300원 같으면 거의 고점이거든요. 네. 최고 원래 뭐 고가가 29,750원이니까 네. 거의 고점에 좀 매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재해가 또 일어나고 있고 중국에 대해 어떠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원래 좀 지진이 좀 일났죠. 그래서 복구에 대한 어떤 희망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려면 아무래도 굴삭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중국의 굴삭기 수출이 좀 계속적인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굴삭기뿐만 아니고 중장비 같은 경우도 아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긴축 정책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29,750원 쉽게 말하면 전고점 돌파하면은요 네. 한 3만 원권역에서는 조금 얼마 전에 지금 29,300원이지만은 네. 비중을 좀 줄여 가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6,000원 지금 26,300원에 거래가 되어 있는데요. 네. 26,000원 이탈하면은 비중을 좀 줄여 주십시오. 네. 줄여 주시고 나머지 구간을 가지고 가시는데요. 또 덜 하락한다 하면은 24,000원 구간에서 만약에 조금 지지가 나온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그런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는 굳이 비중 축소할 필요는 없지만은 26,000원 이탈하면 비중 축소하자. 1차 목표가는요, 29,750원 돌파하면 3만 원권역에서 비중 축소하면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상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028님 욕심 많으시네요. 두 종목으로 올려주셨는데 따로따로 올려주셨어요. 먼저 OC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상당히 일찍 보내주셨는데요. OCI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3만 원이고요. 비중 50% 보유하고 계십니다. 목표가, 손절가, 향후 전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OCI 살펴보고요. 이어서 대한전선 살펴볼 텐데 먼저 OCI 상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이 좀 있으시거든요. 네, 지금 OCI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들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손실은 좀 입었지만은 OCI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보면은 30만 원대 초반대에 보면은 좀 지지가 나왔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OCI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어떤 희망을 좀 걸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 SDI가 뭐 어떻게 제품을 생산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OCI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흐름 보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흐름에서는 오늘 흐름이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지지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상방 쪽으로 보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찍었던 37,500원 구간을 돌파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37,500원 돌파하면은 조금 더 보면 한 40만까지 보시는데요. 네. 37,000원대 구간에 올라오면요. 일단은 50% 정도 비중 축소하시면서 올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이 대한전선이에요. 매수가 7,300원이고요. 비중 50% 보유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대한전선 역시 손실이거든요. 현재 7,140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한 1%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난강토건하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어떤 흐름이 나오겠는데요. 네. 자, 대한전선은 이제는 조금 저점을 찍고 조금 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대한전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금 상승했던 8,000원 구간을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8,000원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서 종목은 좀 하락했는데요. 8,000원 구간에서는 조금 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은 일단은 8,000원 선 구간 올라온다면은 여기서는 비중 축소하시면서 좀 올라가시면 좋고요. 네.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전선 같은 7,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7,300원 바로 위거든요. 네. 그래서 손절가는 얼마 전에 하락했던 부분 6,800원 정도 이탈한다면 여기서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짧게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입니다.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대우건설 20% 11,900원이에요. 대우건설 네네. 20% 11,9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네, 손실이 좀 있으시네요. 네네. 그래서 그게 한 11,900원이 한 언제 정도 갈 수 있는지 싶어서요. 11,900원이요? 얼마 네. 안 남았는데요, 지금? 한 900원 정도만 더 오르면 11,900원 금방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추세 자체도 좀 살아있고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매수를 하신 지 좀 되셨어요? 예, 이거를 저기 증권사에서 추천받아서 했는데, 네네. 자꾸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사셨어요? 한 지금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2달 정도? 2달 좀 못 된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주식을 하실 때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많이 하셨나봐요? 장기로도 보고 봤는데 이거는 좀 길게는 안 봤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가 좀 괜찮은데, 네. 즐거우셨죠? 그래도 좀 많이 낙폭을 줄여서요. 네네네. 1,400원인가까지 갔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창을 보니까 외국계 골드만삭스에서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11,900원 선까지 언제 갈 수 있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연 3일째 양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M&A를 좀 잘 봐야 되는데요. M&A가 그러니까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A가 언제 가시화될지는 사실은 아직까지 미정이지만은, M&A가 가시화 된다면은, 이 종목 빠져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A 이후에는 반드시 또 유상증자가 나올 것이라는 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유상증자 한 1조 원 정도 유상증자 같으면은 조금 더 물량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시화되면 일단 나오자. 지금 아직까지는 가시화가 안 되고 지금 소문만 무성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을 좀 가지고 계시면서 1차적으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시화를 보고 M&A 가시화를 보시고요. 일단은 12,000원 돌파하면요. 얼마 전에 올랐던 12,700원 정도에서 13,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본다는 것은 좀 무리고요.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손절가는 지금 이제 많은 선 이탈하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12,000원 돌파해서 13,000원 구간을 정도 보시고요. 좀 더 보신다면은 14,000원 정도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11,900원 선은 넘을 수 있겠죠? 네, 지금 11,900원 선 사실은 우리 좀 전에 앵커님이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차트로 보기에는 조금 더 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는 900원 정도 오른다는 것은 1,000원 정도 오른다는 것은 10% 정도 오르기 때문에 10% 하루 만에 오르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12,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괜찮은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11,900원 선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대우건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들어온 게 대호AL이네요. 대호AL이 이하나육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3,36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2%입니다. 이분 매수 상당히 잘하셨네요. 지금 4,6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역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뭐 철도 관련주로서 최근에 또 브라질 고속철 관련해서 수혜를 좀 입고 있죠. 네, 지금 철도 관련주들이 어제 큰 상승폭에 이제 힘을 가 있고요. 오늘도 뭐 힘은 괜찮습니다. 브라질 철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철도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뭐 이 종목뿐만 아니고 이화전기라든지 세명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상승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의 상승은 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타들 쉽게 말하면 단기적으로 들어간 물량들은 좀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제 정도에서 사실은 조금 일부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어제는 못 하셨으니까 일단은 5,000원 선 목표가를 드리면서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구간요. 4,000원 이탈하면 빠져나오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구간은 4,000원, 목표가는 5,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27님께서 올려주셨어요. 한신 지금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한신이라는 종목 9,240원에 매수하셨고요. 6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1127님께서 보내주신 한신 주가 흐름 잠시 살펴볼까요? 지금 현재는 한신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를 타고 있네요. 지금 확인이 잘 되고 있지 않은데요. 네, 약간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한신 저희가 주가 흐름까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이 아니라 지금 한진 같죠? 지금 한신 공영과 약간 헷갈리신 것 같은데 지금 한진을 가지고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한진 매수 가격이 현재는 9,240원 60%인데 지금 이분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한진인지 한신인지 정확히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신공영 같은데요. 한신공영을 놓고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한신공영. 네, 한신공영 같습니다. 네. 한진은 가격대가 안 맞고요. 한신이라는 종목은 없고요. 네. 한신공영을 일단 보겠습니다. 한신공영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에서 급등을 해버렸죠. 네. 8,000원대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 이후에 어떤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조정 구간을 좀 거치고 있고요. 사실은 물론 어제 밑골을 달면서 급등을 했지만은 사실은 지금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으시면 여기서는 줄여가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다 빠져나오시는, 일단은 뭐 수익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9,000원 선은 일탈한다면 여기서 완전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진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지금 바로바로 문자를 받아서 화면으로 송출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진, 한신 약간 헷갈렸는데 저희가 한신 공영을 가지고 상담을 했고요. 지금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연결되어 있어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웅진에너지요. 웅진에너지요. 예. 네, 수익이 좀 있으신가요? 예? 수익이 좀 있으신가요? 없어요. 너무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요.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2,850원인가요? 22,850원이요? 예. 네. 비중 어느 정도 되시죠? 제 거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딸 거가 좀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산 걸 보고 네.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또 딸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이 돼서요. 아이고. 매매를 해야 되나. 지금 시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중이 저거요?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저 거 한 15%? 15%. 따님께서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데요? 딴 다 100% 다 갖고 있어요. 100% 네. 가지고 계시고. 예. 가격도 좀 비슷하신가요? 가격 조금 싸게, 아니 이제 저보다는 조금 싸게 했는데요. 저는 워낙 비싸게 샀잖아요. 22,850원인데 얘는 19,000 얼마라고 그럴까? 네. 그 특별히 웅진에너지 선택을 하신 계기가 있다면 뭐 저 어떤 아무것도 부분에? 몰라요. 웅진에너지에 대해서. 근데 텔레비에서 네. 후보를 이야기하더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네. 들어갔어요. 네, 그러셨구나. 웅진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보셨어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웅진에너지. 그래갖고 처음 웅진에너지 있는지도 모르고 텔레비에서 좋다고 그래 그냥.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송에서 저희가 이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도 좀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람마다 또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평가도 좀 다르게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때문에 다음부터 주식을 매매를 하실 때에는 그 종목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참여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웅진에너지 기업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네, 웅진에너지는 네. 태양 정지 용 인고 제조업체입니다. 근데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요. 전년도 동기 대비 0.3% 정도를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나 매출액은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지만은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 흐름 자체가 조금 하향 쪽으로 흘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텔레비전을 보고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다는데요. 네. 물론 텔레비전 보고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내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분들은 유상증자 한다고 공시 나왔다고 이러니까 밥 먹다 마시고 바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손실 보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텔레비전 보고 매수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손실 봤다가 사실은 분명히 어떠한 전문가는 분명히 손절가를 줬을 겁니다. 얼마 이탈하면 손절하고 목표가하고 분명히 줬을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네. 지금 손실을 보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찍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밑골을 달면서 어떤 흐름에서 아침 갭 하락돼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흐름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고 사실은 60일 이동평선의 머리에 맞고 있지만은 그래도 흐름은 좀 괜찮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웅진에너지 같은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할 때 좀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100% 같으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면서 올라가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옹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22,900원대인데 22,900원 같으면 사실은 거의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고점까지 가지는 못할 건더라도 22,000원 구간에서는 좀 비중을 줄여주시면서 올라가시고요.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17,000원 구간에서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한 50% 정도 줄여주시면서 밑에 구간에서 16,000원, 14,000원, 15,000원 구간에서 만약에 한 번 더 지지 나온다면 여기서 한 번 다시 그 돈으로 재매수하셔서 평단가를 낮춰서 올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문자 상담 하나 할 텐데요. 저희가 포스코 ICT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포스코 ICT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1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손실 권역이 있으신데 하루 오르면 또 하루 내리고 좀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포스코 ICT입니다. 좀 약간 흐름 자체가 답답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이분도 매수를 해놓고도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하락했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손절가를 드렸는 가격대가 9,000원 이탈하면, 9,000원이 아니고, 제가 여기죠. 이선, 9,500원 이탈하면 좀 손절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송을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자,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에서 조금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많이 상승했는 구간에서 조정을 좀 깊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뭐 흐름은 그리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10,000원대, 11,000원대를 매수를 하셨다면은 사실은 좀 11,000원대 가격에는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다면은 10,000원대 돌파가 관건입니다. 10,000원대 돌파한다면은 이 종목은 11,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제 조금 밑에를 달았던 쉽게 말하면은 8,500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차라리 좀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손절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081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후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후성이 오늘 공시가 하나 떴죠. 어떤 내용인지 잠시 살펴볼게요. 후성 192억 증자 소식을 밝혀왔죠. 2차 전지 전액 생산에 나서겠다. 이렇게 공지를 또 했는데요. 후성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4,150원이고요.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주가 흐름 자체가 뭐 크게 하락하고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나온 이 재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에는 후성 견조하게 좀 약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지난주인가요?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었죠? 네, 지난주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죠. 네네. 192억 정도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종목은 많이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갭 하락돼서 아주 큰 폭이 하락했었죠. 하락 이후에 바로 반등이 일어났는데요. 일단 바로 반등이 일어났고 후성 같은 경우 사실 그렇습니다. 특히 유상증자가 나온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은 바로 어떤 대형 종목도 하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는 그만큼 물량에 좀 부담을 주고요. 그 부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밑에서는 밑골을 달았지만은 사실은 오늘 약세 흐름이지만은 조금 앞으로 흐름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고요. 유상증자 이후에 어떤 그 주가 흐름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가 흐름은 안 좋지만은 유상증자의 가격대에 좀 맞추려면 아무래도 조금 세력대 좀 올리겠죠. 그래서 그런 반면을 보시고요. 일단은 4,000원 드리겠습니다. 4,000원 올라오면은 일단 빠져나오시는 구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환 전문가께 하나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현대제철, 기아차, LG화학 이렇게 세 종목 중에서 하나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이 가장 낫습니까? 네. 저는 기아차를 선택하겠습니다. 기아차를 선택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을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폭을 조금 더 키웠고요.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1920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정도 오르면서 509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510선 아래로 내려왔네요. 원달러 환율은 5원 40전 오르면서 1147원 70전에 현재 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